내려가면서 더 많이 허리가 뜨면서 들리질 않게 허리를 약간 잡아서 통제. 원래 기능대로 쓰여지는 것만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약점 보완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굴뚝 앞으로 밀려서 튀어나가지 않게만 좀 주의를 할게요. 사실 제일 많이 큰 힌트를 얻은 건 철순 형님이랑 했던 후면 어깨 운동에서입니다. 반드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시작 전에 가방이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가방을 한번 열어서 촬영 전에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이 진짜 거의 도라에몽 보부상급이어가지고 지금 좀 정리 중인데,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MX시브 오리지널 그립 스트랩.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오리지널 그립보다 프로가 조금 더 사용감이 좋았는데 사실은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짝밖에 없어가지고 오리지널 그립으로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하체 운동할 때 이제 쓰는 게 요거 벨트. 이 벨트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시즌에는 벨트가 M 사이즈가 제가 딱 맞았었는데, 지금 이제 시즌에는 이 M 사이즈 벨트는 거의 이 끝까지 다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그 무릎 보호대도 제가 쓰는 게 있는데 본 세트에서만 써요. 벨트도 그렇고 그 무릎 보호대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팔꿈치 보호대 완전히 칭칭 감는 거는 가슴 운동할 때 많이 쓰고, 오늘 이제 제가 어깨 운동할 거거든요. 어깨 프레스 정도에서는 조금 라이트한 거를 쓰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 오늘은 이거 쓸 거예요. 라이트한 팔꿈치 보호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메시브 장비 쭉 보여드렸는데, MX시브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때 꼭 할인 코드 KING15 king15 입력을 하셔서 할인을 꼭 받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 이 정리하다가 이 유나가 왜 최근에 막 오빠가 반지 잃어버렸거든요 막 이러면서 제 브이로그에 나왔는데 찾았어요. 미안하다, 여기 있었네.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지금 가방 정리하다가.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촬영 협조는 여기 철산동 클리어짐 철산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좀 빨리 영상을 보자마자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게 7주년 이벤트를 합니다. 12개월에 36만 9천 원. 가장 개인적으로 운동하기엔 좋다고 생각하는 헬스장이고, 지금 이 기회에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여기 저 말고도 조신현 선수도 있어요. 철산동 광명 헬스장 성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 스스로 판단하는 건 참 웃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시즌에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깨에서도 후면 상하근에서는 지금 발달을 좀 많이 이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즌 루틴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어깨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은 약점 부위였잖아요. 이제 기능적으로는 물리테니스 김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기능을 살리면서, 또 여러 코치님들이나 또 여러 선수들이랑 정보를 교류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어깨 운동의 루틴 및 어떤 종목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팁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필살기 같은 영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운동 전에 일단 항상 부스터 플러스 이거 3대500 발열 크림을 좀 바르고 시작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동할 때 감각이나 뼈가 시리거나 이런 느낌이 훨씬 덜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0.001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해 보시죠. 일단은 어깨 운동이지만 특히 프레스를 할 때 대원근 있는 데가 뻣뻣하면 이 밀 때 어깨에서 소리가 딱딱 나는 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상한 걸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풀오버를 한번 진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오버를 보통은 이제 얘를 이렇게 아예 넘겼다가 가슴에 힘주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외회전, 내회전으로 그냥 얘를 풀오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 살짝 굽혀놓고 외회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쭉 뜯기는 느낌, 올라올 때 그냥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을 걸고 내회전으로 올라오는 느낌. 그럼 가슴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내려갈 때 흉추가, 그러니까 가슴이 약간 들려는 있지만 내려가면서 더 많이 허리가 뜨면서 들리질 않게 허리를 약간 잡아서 통제. 그리고 굽혀놓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덤벨을 갖고 올 때 가슴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야 돼요.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가볍게 한 세트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점 보완에서의 핵심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약점 부위라는 게 선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부위 쓰임이 안 돼서 약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더라도 이게 측면 어깨를 써서 들어올릴 수도 있고 고립이 된 상태에서 아니면 승모근을 써서 들어올리면서 들 수도 있고 어떤 움직임에 내가 조금 더 익숙하냐 그리고 그 패턴이 또 강화가 되냐 계속 강화가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극적인 순간에 힘을 써야 돼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탕 쓸 때 나오는 게 이미 만들어진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원래 쓰여야 되는 근육 말고 다른 애들이 자꾸 협응하는 게 많이 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그 꼬여져 있는 실을 다시 풀어서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근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결국에는 그게 약점 보완의 핵심이고 원래 신체의 움직임 기능에 해답이 있다고 보는 게 원래 기능대로 쓰여지는 것만 만들어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약점 보완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쓰느냐. 그걸 정확하게 쓰는 그 끈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제 거기를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가느냐. 그게 이제 약점 보완의 핵심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근육의 생김새나 그 부위의 그런 어떤 근육의 발달의 한계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내가 그 부위를 못 써서 약점이 되는 일은 없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약점 보완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그 프레스입니다. 숄더 프레스를 먼저 할 거고 한 종목만 하고 레이즈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팅 하시는 거는 이렇게 내렸을 때 한 턱 정도 높이에 되게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턱 높이에 세팅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 진행을 하실 때 얘를 어깨를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팔꿈치를 양 옆으로 빼면서 어깨를 이 아래로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대원근에 힘이 실리거든요. 전거근에 사실은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들었다가 아래로 누르면서 빼고 여기서 밀 겁니다. 그래서 전거근에 계속 힘이 실린 상태로 밀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물리테니스 김 선생님이랑 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느낌을 잡게 해준 건 최근 조신현 선수와의 운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흉추를 바로 잡아놓고 머리를 이 위로 누가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체를 이렇게 펴주라고 하거든요.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이 제 운동 감각에 좀 도움을 줬고 올렸다가 팔꿈치를 양 옆으로 벌려놓고 밀고 대원근에 힘이 실린 상태에서 밀면 얘가 이렇게 으쓱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어깨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팔만 밀어진 느낌 나면서 어깨에 단축감이 딱 듭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갖고 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근에 또 힘이 실립니다. 이걸 하나하나 끊어서 갈 겁니다. 계속 대원근에 붙잡고 갈 수 있게. 잡고 밀고 내려오고 잡고 밀고 내려오고 이제 요거를 선행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대원근에 힘이 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뭔가 라인업 자세에서 요 운동을 수행하는 이 느낌이 꼭 프레스에서 뿐만 아니라 어깨 운동 전반 뭐 후면 어깨 운동이든 측면 어깨 운동이든 계속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등 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얘가 힘이 빵빵하게 실려서 뭔가 팔이 넓게 빠진 느낌에서 어깨 운동이 돼야 된다면 등 운동은 거기서 견갑이 아래로 눌려지면서 뭔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깥으로 펼쳐져서 팔이 뽑혀져 있는 느낌이랑 약간 안으로 들어와 주는 느낌이랑 그 차이가 등 운동이 잘 되는 사람과 어깨 운동이 잘 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강화되어 있으면 등 운동을 만약에 너무 그 감각을 세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팔이나 후면 어깨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등받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등받이를 안 해놓고 들어가야 훨씬 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전거근에 쓰이는 느낌이 훨씬 많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중량을 받아내는 게 꼭 삼각근뿐만 아니라 여러 협응근들이 올바르게 협력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받이에 기대버리면 그 원래 같으면 그 협력근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등받이에서 많이 해줘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도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첫 종목만큼은 등받이 없는 프레스에서 진행을 하는 걸 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OHP라고 보시면 돼요. OHP. OHP가 올바로 수행된다면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OHP에서도 등받이 없이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하고 숄더 프레스 또 등받이 입게도 또 할 거예요.
확실히 잡아놓고 미는 연습. 오케이. 결국에는 이 시즌에는 또 루틴이 거의 5분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회복 주기를 맞추고 주당 이제 세트 수를 맞추는 방법이 그래서 어깨 2두, 그 다음에 가슴 3두, 그 다음에 등만 합니다. 그 다음에 팔이랑 이제 어깨 레이즈를 살짝 해요. 그 다음에 하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요일이잖아요. 상체 전반을 거의 다 합니다. 이제 남은 세트 수를 좀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팔 제외한 상체 전반. 팔은 꽤 세트 수가 이제 찼으니까 어깨 약간 메인에 가슴 그리고 등 살짝 이렇게를 해주고 일주일 마무리, 일요일 휴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이제 그 조시현 선수랑 최근에 하고서 느낌을 조금 더 잘 받게 된 건데 상체를 이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파지에서 들어 올릴 때 느낌을 약간 안쪽으로 팔을 기울인 상태에서 받아서 어깨에 한번 힘을 걸고 약간 안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는 게 어깨에 대한 감각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안으로. 그렇다고 뭐 완전히 A자를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수행을 할 때 내 감각이기 때문에 뒤에서 볼 때 운동 수행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큰가요? 으쓱해서 얘를 이렇게 잡아놓고 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밀면 돼요. 근데 그 감각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 해 한 해를 끊어서 가는 게 훨씬 더 확정적으로 느낌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제 프레스가 좀 마지막 세트에서는 그 팔꿈치 보호대를 좀 착용을 할게요. 뭐 팔꿈치가 아파서는 아니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는데 저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착용하는 보호대입니다. 팔꿈치 쪽에다 대면은 움직임 제한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팔꿈치 살짝 아래에다가 저는 차고 있어요. 약간 그냥 잡아만 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립을 제가 요거는 이제 여기 공용으로 두고 쓰는데 이것도 MXU입니다. MXU 그립. 근데 보면 여기 이 그립이 되게 뚱뚱해서 잡고 하기가 되게 좋아요. 두껍거든요, 여기가. 이게 이 앞쪽으로 세팅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이렇게 몸통으로 붙어서 네거티브를 가줄 때 이 어깨가, 이 전면 어깨가 굴뚝 앞으로 밀려서 튀어나가지 않게만 좀 주의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 대원근에 힘준 라인업 자세에서 얘가 안 튀어나가게 세팅. 그리고 이 윗팔뼈를 살짝만 내회전. 이게 더 소켓 안으로 쭉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 걸리면 거기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사레레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운동을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데 가장 잘못되는 보상 두 가지가 보통 뭐냐면 요런 보상 있잖아요. 측면보다는 승모를 많이 쓰이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생각 외로 많이 나오는 또 잘못된 움직임이 뭐가 있냐면 올라가면서 손을 과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가게. 생각보다 이건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깨보다 여기로 힘이 더 많이 실려요. 우리가 최초 움직이는 지점이 손목이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꺾이면서 올라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얘를 잡고 손목을 살짝 꺾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고정되어 있는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팔꿈치가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손목을 덜 씁니다. 잡고 있는 그립은 말 그대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만 힘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몸통에 붙여놓고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이제 힘들면 하단부에서 반복을 하다가
운동이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도 사실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올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 손목에다가 그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걸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손목이 많이 쓰이는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어쨌든 이 케이블로 할 때는 조금 더 붙게 만들어서 늘어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덤벨에서는 저항이 어차피 수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단축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도 처음에는 단축이든 신장이든 모든 구간에서 집중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힘이 떨어지면 오히려 신장에 집중을 하다 끝내는 거죠. 거의 모든 이 어깨 운동들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장 위주로 먼저 해줘서 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많이 늘려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축 위주로 딱 강도 뽑고 다시 늘리고 수축 위주로 강도 뽑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첫 종목을 했던 프레스도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한 프레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이즈도 이렇게 하고 이제 덤벨로 레이즈를 들어가서 단축 위주로 가고, 이따 후면 어깨 운동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덤벨로 레이즈를 할 겁니다. 덤벨 사례를 할 때는 방금 전에 이제 한 거보다 살짝은 더 팔꿈치를 좀 굽혀줄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걸렸으면 측면에 있는 자극이 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다시 올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끝까지 막 많이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측면에 아직 힘이 걸려 있을 때 다시 올리고, 측면에 아직 힘이 걸려 있을 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오케이. 처음에는 최대한 반동 없이 하다가 그 다음엔 상체 반동을 좀 쓰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힘들면 하체까지 쓰다가 하단부에서 반복을 하다가 끝. 최대한 이렇게 반복수를 좀 가져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지 않나요? 옛날보다. 오케이. 피디님 지난번에 보셨을 때가, 제가 지금 사실은 원래 저희 항상 함께하는 피디님이 아니라 작년 대만 직전에 뵀던 피디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만에 거의 몸을 제대로 보시는 거라, 또 시즌 보셨다가 또 시즌 보시는 거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레이즈 딱 3세트만 하고 나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깨가. 이제 현실적으로 에이징 커브라는 게 안 올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내 몸으로 중량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세와 자극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해보면서 운동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답은, 왜 지금이라고 얘기하냐면 또 추후엔 바뀔지도 몰라요. 기능이 좋다고 몸이 나오는 건 아니다. 자세가 아무리 엉망이어 보이고 삐뚤삐뚤해도 주둔근에 잘 걸어놓고 하기만 하면 몸은 커요. 아무리 자세가 예쁘고 막 나와도 주둔근에 못 걸면 그 부위의 근육 발달이 더딥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량을 할 건가, 그러니까 주둔근에 걸려있는 올바른 증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보시는 게 보디빌딩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몇 개인지도 몰라요. 아예 안 세가지고. 레이즈에서 막 어깨가 털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 상체 운동에 대한 해답을 하체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스쿼트를 버리고 하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스쿼트만 잘 되면 그날 하체 운동이 잘 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스쿼트를 버리고 너무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저런 머신 웨이트들로 강도를 조금씩 뽑게 되면서 하체가 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주동근 스윙에 집중을 하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한 회에 한 호흡. 요즘엔 저희가 이걸 되게 많이 신경 썼어요. 무조건 한 번 할 때 한 호흡을 가야 끝까지 얘가 지칠 때까지 수행이 되지 중간에 숨을 참아버리면 그냥 숨 차서 끝나요, 운동이. 하체 운동도 마찬가지, 상체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횟수에 한 호흡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6하고 힘들면 더 줄여서 4로 할게요. 끝. 진짜. 마지막 프레스인데 아까 전에 저기서 프레스를 한번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덤벨 프레스. 근데 덤벨 프레스를 이렇게 앞으로 받아서 뭔가 올리는 느낌 말고 옆으로 벌려서 측면이 좀 많이 개입하는 느낌으로 프레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놓고 아까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대원근의 힘은 딱 실퇴, 약간의 흉추를 떨어뜨려서 중립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깨에 한번 힘을 실어놓고 밀어주는 거죠. 오케이. 비하인드 넥프레스처럼 거의 뒤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전면 프레스처럼 앞으로 이렇게 드는 것도 당연히 뭐 좋은 프레스지만 그거를 굳이 덤벨에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덤벨 프레스에서 중량을 많이 다루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종목에서 탕 쳐서 올리더라도 어깨에 강한 자극을 한번 줘 놓고 그 다음 여기서는 조금 더 그 어깨로만 받을 수 있는 중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량이 계속 떨어져서 25까지 왔네요. 오케이. 후면 어깨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팩트 플라이. 자, 이제 후면 어깨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큰 힌트를 얻은 건 철순형님이랑 했던 후면 어깨 운동에서입니다. 그냥 다리를 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얘를 뺍니다. 이걸 빼는 이유는 허리가 좀 단단하게 고정되기 위해서 이 다리로 지탱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래 그 철순형이랑 했던 거에서 살짝 더 느낌을 가미해야 하는 게 사실은 후면 어깨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늘릴 때든 단축시킬 때든 이 골두가 앞으로 밀리면서 씹히면 뒤에가 못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후면 어깨가 늘어나려면 얘가 늘어나면서 이 골두는 뒤쪽으로 계속 박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손으로 약간 물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뭔가 눌러주면서 늘어난다는 느낌이 쭉 나면 후면 어깨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단축. 그리고 그게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빼도 이제 앞으로 안 밀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위주로 일단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 이게 엄청 뭐라고 해야 돼? 번화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게 엄청 많은데 네. 유혹을 어떻게 이기세요, 여기? 아, 여기요? 근데 거의 다 술집이어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햄버거집만 저기 맥도날드 있죠? 저기 건너면 KFC 있어요. 저쪽에 버거킹 있고 이쪽에 파파이스가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사실 제일 먹고 싶은 건 그냥 밥이라도 배 터지게 계속 먹고 싶지. 아, 그리고 라면. 이런 기본적인 게 좀 먹고 싶어요. 기초적인 게. 이렇게 화려한 것들은 지금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몸 만들 때 진짜
가장 최악의 음식 1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예 안 먹는 게 있거든요. 떡볶이랑요. 떡볶이? 예, 예. 탄수화물밖에 없고 또 정제 탄수화물에다가 염분도 높고 2위 피자. 피자도 단백질 아예 없고 지방이랑 탄수화물만 있는데 그 와중에 지방이 너무 높아요. 그 두 개를 뛰어넘는 최악의 음식은 카페 같은 데서 먹는 단 음료수. 혈당 쫙 올리고 내가 먹는데 포만감도 없는 주제에 당덩어리. 근데 맛있죠. 그치만 맛있죠. 자, 양손으로 이제 오케이. 중량 조금 더 줄여서. 지금 이거는 수평 외전을 이용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외회전을 이용한 운동을 하나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어깨 프론트 레이즈. 레이즈가 진짜 맛돌이거든요. 꼭 거기까지는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넘겨서라도 보세요. 진짜 맛돌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면 어깨 마지막 종목으로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그립을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윗팔이 바깥으로 도는 게 외회전인데 이 손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얘부터 얘까지가 최대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이 자체를 옆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서 상완이 돌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축을 시킬 때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고 하면 등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줍니다. 약간. 오. 무게를 늘렸을 때 감각이 안 들어올 만큼 중량이 무겁다 생각이 들면 차라리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약점 부위일수록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렇게 후면 어깨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종목 프론트 레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다 잡아주시고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체스트업을 하고 쭉 내려주면 전면 어깨가 받아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때 당연히 웬만하면 전방할주는 안 되면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안으로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궤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럼 전면 어깨 꽉 단축하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이걸로 완전히 전면 털어버릴 거예요. 그럼 진짜 전면만 쓰인 느낌이 나거든요. 가슴에 하나도 안 걸려요. 전면으로 진짜 잘 걸립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 루틴으로 계속 고정해서 갈 것 같습니다. 어깨 운동 진짜 감각이 너무 좋아서 딱 이거다 싶을 때 그냥 계속 홀드를 해야 되거든요. 좀. 오케이. 한 세트만 더 하고 오늘 이제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벌려서 힘 걸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오케이. 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레이즈가 엄청 비중이 높잖아요. 사실 프레스는 그래봤자 끼케야 한 6세트? 어깨 피로도는 되게 큰데 3두에는 피로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슴이 됩니다. 어쨌든 레이즈만으로 강도를 뽑으려면 프레스 할 때보다는 세트 수가 좀 많아도 상관없지 않나. 한번 바디체크 해보고 끝낼까요?